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지 않는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 애쓸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저 따뜻한 눈길 한 번 받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세상은 더 차갑고 침묵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언가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고 간절히 쫓을수록 원하는 것은 등을 돌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깊은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당신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노력을 덜 했거나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명이 가혹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당신이 결핍감에서 행동할 때, 즉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말은 아무리 차분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내면 에너지장은 침묵 속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이 나를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바로 그 진동, 말은 없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그 파동이 당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함에 뿌리내린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온전함의 상태에 존재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결핍, 불안, 채워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에서 행동한다면 우주와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공략법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여정, 당신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입니다. 결과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애원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온전함의 중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올바른 것들이 당신을 찾아올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당신이 쫓기를 멈출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야말로 세상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힘입니다.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머물 가치가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핍의 주파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모든 대화와 눈빛, 그리고 침묵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회색의 읽음 표시해온 존재가 매달린 듯 기다릴 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공기가 느껴질 때 그것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 결코 속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것은 종종 가장 깊은 결핍의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결핍은 항상 애원하는 말이나 지친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침묵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를 인정해줘. 내가 충분하다고 확인해줘.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동기가 모든 선택을 이끌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인식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결핍은 당신이 투사하는 에너지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가 아닌 직감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사랑받고 싶다는 필요성 속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결핍의 진동입니다. 나는 외로워, 두려워, 나는 부족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 눈빛, 말과 말 사이의 멈춤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현대적인 의미의 진동 주파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통해 이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정신 속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 당신이 애써 외면하는 부분들은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곳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어둠 속에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 행동, 선택, 그리고 특히 무언가에 대한 갈망의 강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나친 추구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채워줘라고 울부짖는 굶주린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상께 해보십시오. 답장을 더 간절히 바랄수록 상대는 더 침묵합니다. 첫 데이트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쓸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답이 필요할수록 답은 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부족해, 나는 두려워, 더는 못 견디겠어 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감정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논리가 아닌 원초적인 직감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이 존재는 나에게 자신을 채워달라는 의무감을 지우고 있어.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치유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담감 말입니다. 결핍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뿜는 당신 자신 또한 지쳐갑니다. 결핍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결핍의 진동을 내뿜기 위해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항상 확인하고, 항상 점검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외부의 확신을 계속 필요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응을 살피는 작은 눈짓,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는 질문, 그의 SNS를 훔쳐보는 행위 등 모든 작은 통제의 시도는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칙처럼 세상은 당신이 발산하는 불안정함을 그대로 비춰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핍의 신호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의 주파수를 내가 있어야 내가 온전해져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온전하고 완전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적인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관찰과 내면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고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충동이 느껴질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행동하는가? 아니면 이 침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가? 다음에 답장을 기다릴 때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의 SNS를 확인하거나 접속 상태를 추적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등 무언가 신체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그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충동에서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상당한 도덕적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의식할 수 없는 전체 자아 인격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동기를 용감하게 마주할 때만 희미해집니다. 나는 사랑을 구하는가, 아니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구하는가, 나는 인정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려 애쓴다고 주파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 직시하고 도망치지 않고 즉시 행동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있을 때 비로소 바뀝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진동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필요 없음의 부재야말로 가장 깊은 매력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으며 답장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 당신은 그들 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핍의 힘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자신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이지 억지로 반응하게 만드는 종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행동, 메시지, 침묵, 기다림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구명줄처럼 그에게 매달리고 있는가? 결핍의 진동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를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충동이나 무언가를 되찾고 싶은 불안감이 솟아오를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고 주문처럼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으로서 속삭이십시오. 나는 쫓지 않는다. 나는 매달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 현존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갈수록 당신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것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면 융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언제나 가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사십시오. 현존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감정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존재하도록 허락할 용기를 낼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 떠날까봐 걱정될 때 필요 없는 척 애쓰거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그 걱정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묻지도 마십시오. 그저 정직한 친구처럼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과 함께 머무는 것. 융은 개성화 과정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숨기는 그림자, 즉 거부되고 약하고 추한 부분들을 마주함으로써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쓴 것처럼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은 당신을 통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현존할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SNS를 확인하고 싶을 때, 당신은 새로운 반응, 즉 반응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감정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처럼 물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지만 강바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사랑받으려 애썼던 사람들은 매력을 잃고 당신을 피하던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애원에서 온전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행동 전략이나 소통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충분히 가까워지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들이 떠났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언제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버렸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진정한 내적 성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관계는 만약 온다면 당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명상센터나 수련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답장을 기다리는 당신의 부엌에서 아침에 휴대폰을 열었을 때 아무런 알림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연습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때로는 그저 묻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저항일 뿐입니다. 그저 모든 감정에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잡으려 애쓰지 않는 촛불처럼 당신의 빛이 더 선명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위해서도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결핍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온전함은 당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과 두려움, 강함과 부드러움과 같은 반대되는 것들을 마주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공존하게 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는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언제나 당신에게 옳았던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쫓지도 애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들은 숨결처럼 부드럽지만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논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출 때 우주는 당신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지 않는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 애쓸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저 따뜻한 눈길 한번 받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세상은 더 차갑고 침묵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언가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고 간절히 쫓을수록 원하는 것은 등을 돌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깊은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당신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노력을 덜 했거나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명이 가혹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당신이 결핍감에서 행동할 때, 즉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말은 아무리 차분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내면 에너지장은 침묵 속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이 나를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바로 그 진동, 말은 없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그 파동이 당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함에 뿌리내린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온전함의 상태에 존재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결핍, 불안, 채워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에서 행동한다면 우주와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공략법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여정, 당신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입니다. 결과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애원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온전함의 중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올바른 것들이 당신을 찾아올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당신이 쫓기를 멈출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야말로 세상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힘입니다.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머물 가치가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핍의 주파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모든 대화와 눈빛, 그리고 침묵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회색에 읽음 표시해온 존재가 매달린 듯 기다릴 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공기가 느껴질 때 그것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 결코 속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것은 종종 가장 깊은 결핍의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결핍은 항상 애원하는 말이나 지친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침묵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를 인정해줘. 내가 충분하다고 확인해줘.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동기가 모든 선택을 이끌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인식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결핍은 당신이 투사하는 에너지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가 아닌 직감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사랑받고 싶다는 필요성 속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결핍의 진동입니다. 나는 외로워, 두려워, 나는 부족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 눈빛, 말과 말 사이의 멈춤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현대적인 의미의 진동 주파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통해 이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정신 속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 당신이 애써 외면하는 부분들은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곳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어둠 속에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 행동, 선택, 그리고 특히 무언가에 대한 갈망의 강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나친 추구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채워줘라고 울부짖는 굶주린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상께 해보십시오. 답장을 더 간절히 바랄수록 상대는 더 침묵합니다. 첫 데이트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쓸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답이 필요할수록 답은 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부족해, 나는 두려워, 더는 못 견디겠어 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감정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논리가 아닌 원초적인 직감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이 존재는 나에게 자신을 채워달라는 의무감을 지우고 있어.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치유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담감 말입니다. 결핍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뿜는 당신 자신 또한 지쳐갑니다. 결핍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결핍의 진동을 내뿜기 위해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항상 확인하고, 항상 점검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외부의 확신을 계속 필요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응을 살피는 작은 눈짓,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는 질문, 그의 SNS를 훔쳐보는 행위 등 모든 작은 통제의 시도는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칙처럼 세상은 당신이 발산하는 불안정함을 그대로 비춰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핍의 신호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의 주파수를 내가 있어야 내가 온전해져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온전하고 완전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적인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관찰과 내면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고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충동이 느껴질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행동하는가? 아니면 이 침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가? 다음에 답장을 기다릴 때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의 SNS를 확인하거나 접속 상태를 추적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등 무언가 신체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글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충동에서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상당한 도덕적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의식할 수 없는 전체 자아 인격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동기를 용감하게 마주할 때만 희미해집니다. 나는 사랑을 구하는가, 아니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구하는가, 나는 인정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려 애쓴다고 주파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 직시하고 도망치지 않고 즉시 행동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있을 때 비로소 바뀝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진동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필요 없음의 부재야말로 가장 깊은 매력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으며 답장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 당신은 그들 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핍의 힘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자신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이지 억지로 반응하게 만드는 종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행동, 메시지, 침묵, 기다림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구명줄처럼 그에게 매달리고 있는가? 결핍의 진동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를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충동이나 무언가를 되찾고 싶은 불안감이 솟아오를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고 주문처럼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으로서 속삭이십시오. 나는 쫓지 않는다. 나는 매달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 현존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갈수록 당신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것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면 융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언제나 가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사십시오. 현존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감정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존재하도록 허락할 용기를 낼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 떠날까봐 걱정될 때 필요 없는 척 애쓰거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그 걱정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묻지도 마십시오. 그저 정직한 친구처럼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과 함께 머무는 것. 융은 개성화 과정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숨기는 그림자, 즉 거부되고 약하고 추한 부분들을 마주함으로써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쓴 것처럼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은 당신을 통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현존할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SNS를 확인하고 싶을 때, 당신은 새로운 반응, 즉 반응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감정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처럼 물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지만 강바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사랑받으려 애썼던 사람들은 매력을 잃고 당신을 피하던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애원에서 온전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행동 전략이나 소통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충분히 가까워지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들이 떠났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언제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버렸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진정한 내적 성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관계는 만약 온다면 당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명상센터나 수련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답장을 기다리는 당신의 부엌에서 아침에 휴대폰을 열었을 때 아무런 알림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연습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때로는 그저 묻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저항일 뿐입니다. 그저 모든 감정에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잡으려 애쓰지 않는 촛불처럼 당신의 빛이 더 선명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위해서도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결핍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온전함은 당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과 두려움, 강함과 부드러움과 같은 반대되는 것들을 마주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공존하게 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는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언제나 당신에게 옳았던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쫓지도 애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들은 숨결처럼 부드럽지만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논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출 때 우주는 당신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지 않는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 애쓸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저 따뜻한 눈길 한 번 받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세상은 더 차갑고 침묵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언가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고 간절히 쫓을수록 원하는 것은 등을 돌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깊은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이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당신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노력을 덜 했거나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명이 가혹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당신이 결핍감에서 행동할 때, 즉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말은 아무리 차분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내면 에너지장은 침묵 속에서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이 나를 떠나면 나는 무너질 거야. 바로 그 진동, 말은 없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그 파동이 당신이 갈망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불완전함에 뿌리내린 주파수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 깊은 곳에 자리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온전함의 상태에 존재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결핍, 불안, 채워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에서 행동한다면 우주와 주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공략법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여정, 당신 자신과의 정직한 만남입니다. 결과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애원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온전함의 중심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모든 올바른 것들이 당신을 찾아올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당신이 쫓기를 멈출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야말로 세상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힘입니다. 당신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머물 가치가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결핍의 주파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모든 대화와 눈빛, 그리고 침묵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회색에 읽음 표시해온 존재가 매달린 듯 기다릴 때 그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공기가 느껴질 때 그것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 결코 속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것은 종종 가장 깊은 결핍의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결핍은 항상 애원하는 말이나 지친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난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침묵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를 인정해줘. 내가 충분하다고 확인해줘.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동기가 모든 선택을 이끌 때 우리는 그것을 운명으로 착각합니다. 인식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은 결핍은 당신이 투사하는 에너지장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기가 아닌 직감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과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마음이 사랑받고 싶다는 필요성 속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결핍의 진동입니다. 나는 외로워, 두려워, 나는 부족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 눈빛, 말과 말 사이의 멈춤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칼 융은 현대적인 의미의 진동 주파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통해 이를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정신 속 해결되지 않은 요소들, 당신이 애써 외면하는 부분들은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곳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어둠 속에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 행동, 선택, 그리고 특히 무언가에 대한 갈망의 강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나친 추구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채워줘라고 울부짖는 굶주린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상께 해보십시오. 답장을 더 간절히 바랄수록 상대는 더 침묵합니다. 첫 데이트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쓸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답이 필요할수록 답은 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부족해, 나는 두려워, 더는 못 견디겠어 라고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감정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논리가 아닌 원초적인 직감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이 존재는 나에게 자신을 채워달라는 의무감을 지우고 있어. 여기 혹독한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가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치유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담감 말입니다. 결핍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뿜는 당신 자신 또한 지쳐갑니다. 결핍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입니다. 결핍의 진동을 내뿜기 위해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항상 확인하고, 항상 점검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외부의 확신을 계속 필요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응을 살피는 작은 눈짓, 상대의 마음을 시험하는 질문, 그의 SNS를 훔쳐보는 행위 등 모든 작은 통제의 시도는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법칙처럼 세상은 당신이 발산하는 불안정함을 그대로 비춰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결핍의 신호를 멈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신의 주파수를 내가 있어야 내가 온전해져에서 나는 나 자신으로 온전하고 완전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적인 이해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관찰과 내면의 훈련에서 나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고 확인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려는 충동이 느껴질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행동하는가? 아니면 이 침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가? 다음에 답장을 기다릴 때 이것을 시도해보세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의 SNS를 확인하거나 접속 상태를 추적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산책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5분간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등 무언가 신체적인 활동을 하십시오. 그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충동에서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상당한 도덕적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의식할 수 없는 전체 자아 인격에 도전하는 도덕적 문제이다.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동기를 용감하게 마주할 때만 희미해집니다. 나는 사랑을 구하는가, 아니면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구하는가, 나는 인정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려 애쓴다고 주파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 직시하고 도망치지 않고 즉시 행동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있을 때 비로소 바뀝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진동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필요 없음의 부재야말로 가장 깊은 매력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쓰지 않으며 답장을 서두르지 않는 사람. 당신은 그들 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비결핍의 힘입니다.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자신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이지 억지로 반응하게 만드는 종류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행동, 메시지, 침묵, 기다림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구명줄처럼 그에게 매달리고 있는가? 결핍의 진동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과 함께 머무를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충동이나 무언가를 되찾고 싶은 불안감이 솟아오를 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고 주문처럼이 아니라 명확한 선택으로서 속삭이십시오. 나는 쫓지 않는다. 나는 매달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이 현존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갈수록 당신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것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면 융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언제나 가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사십시오. 현존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감정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존재하도록 허락할 용기를 낼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 떠날까봐 걱정될 때 필요 없는 척 애쓰거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대신 그 걱정이 가슴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묻지도 마십시오. 그저 정직한 친구처럼 그 감정과 함께 앉아 있으십시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용기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과 함께 머무는 것. 융은 개성화 과정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숨기는 그림자, 즉 거부되고 약하고 추한 부분들을 마주함으로써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쓴 것처럼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보이지 않는 무의식은 당신을 통제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볼 만큼 충분히 현존할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SNS를 확인하고 싶을 때, 당신은 새로운 반응, 즉 반응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충분한 연습을 통해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감정들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처럼 물은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지만 강바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 자신은 온전하게 남아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내면 세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것.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사랑받으려 애썼던 사람들은 매력을 잃고 당신을 피하던 사람들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애원에서 온전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행동 전략이나 소통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충분히 가까워지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들이 떠났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나는 언제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버렸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진정한 내적 성장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온전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관계는 만약 온다면 당신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을 나누기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명상센터나 수련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답장을 기다리는 당신의 부엌에서 아침에 휴대폰을 열었을 때 아무런 알림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연습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내 안에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가? 때로는 그저 묻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저항일 뿐입니다. 그저 모든 감정에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면 바람을 잡으려 애쓰지 않는 촛불처럼 당신의 빛이 더 선명하게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위해서도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결핍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온전함은 당신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과 두려움, 강함과 부드러움과 같은 반대되는 것들을 마주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공존하게 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당신이 서두르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는 그 현존 속에서 살아갈 용기를 낼 때 당신은 언제나 당신에게 옳았던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쫓지도 애쓰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것들은 숨결처럼 부드럽지만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논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출 때 우주는 당신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지 않는 메시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 애쓸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저 따뜻한 눈길 한 번 받기를 간절히 바랄수록 세상은 더 차갑고 침묵하는 것만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언가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고 간절히 쫓을수록 원하는 것은 등을 돌리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깊은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